자, 지적 융합을 위한 평생 공부방의 브루스 리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지요. 역시 스탠퍼드 대학의 인간성장 프로젝트 마인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자, 지난 시간에 서문을 읽었고요. 이제는 제8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인셋을 바꿀 수 있을까? 실제 사례별로 이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 읽기 시작합니다. 8장입니다. 303페이지. 성장 마인셋은 변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만큼 기쁜 건 없을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능력을 활용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낸 아이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겁니다. 변화의 본질을 살피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화의 본질을 살피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중반을 보내고 있을 때 온 가족이 이사하는 바람에 갑자기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지요. 선생님, 친구들, 수업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데 애를 먹었죠. 전학 온 학교는 예전 학교보다 수업 진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한 철자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저만 빼고 모든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듯 보였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똑바로 적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울었습니다. 매일 제가 모르는 문제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지요. 왜 그때 선생님께서 선생님에게 전 이걸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질문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인소라는 어른과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모임을 따라가라고 돈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인소라는 어른과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모임을 따라가라고 돈을 주셨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이들이 떠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전 잠깐 기다려요 하고 소리치며 쫓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동전만 조물딱거리며 아이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왜 저는 그때 아이들을 쫓아가지 못한 걸까요? 간단한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패배를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다. 꿈속에서 저는 종종 마법 같은 일들을 해내고 위험에 맞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손수 만든 슈퍼맨 망토를 입고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체 왜 도움을 청하거나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단순한 일조차 하지 못했던 걸까요?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저와 비슷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똑똑하고 재주 많은 아이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 마비라도 된 듯 굳어버리는 모습을 말이죠. 아주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정 마인셋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심지어 지금도 일이 잘못되거나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럼 저는 변하지 않은 걸까요? 그럼 저는 변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는 외과 수술과는 다르다는 뜻일 뿐이지요. 이미 변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거의 믿음을 수술 부위처럼 깨끗하게 도려내고 새 믿음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신념은 단지 과거의 신념과 공존하게 됩니다. 과거의 신념과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신념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그 소제목이 붙은 글입니다. 1960년대에 정신의학자 에런 백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도중 문득 믿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느끼기 직전에 무언가가 환자의 마음을 휙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백 박사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라거나 이 치료는 효과가 없을 거야, 나는 절대 낫지 않을 거야 등의 생각이었죠. 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치료 과정뿐 아니라 환자의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식하지 못하지만 백은 그런 믿음들에 집중하여 듣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던 겁니다. 또한 그런 믿음들을 어떻게 다루고 바꿀 수 있는지도 알아냈죠. 이렇게 해서 인지치료, cognitive therapy, cognitive, cognitive, 인지치료, 테라피, 인지치료가 탄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정신치유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인지치료가 그렇다는군요.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해석의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불안감이나 우울증, 분노, 우월감 등의 과도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마인셋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글입니다. 마인셋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은행 계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체 해석 과정을 관리하는 거죠. 고정 마인셋은 심판에 초점을 맞춘 내적 독백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내가 패배자라는 뜻이야. 내가 패배자라는 뜻이야. 이건 내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야. 나은 사람. 이건 내가 나쁜 남편이라는 뜻이야. 이건 내 파트너가 이기적이라는 의미야. 이런 의미야.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고정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 각각에 대해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알게 됐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매우 긍정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장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 역시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성장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 역시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 독백은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분명 긍정적, 부정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배움으로 건설적 행동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파트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제는 인지치료를 통해 극단적인 심판을 자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치고 나는 멍청해 라는 결론을 내는 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인지치료는 이 아이에게 그런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해줍니다. 그럼 아이는 과거에 자신이 능력을 발휘했던 일들을 떠올려 본 뒤 결국 나는 생각한 것처럼 무능한 아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멍청함이 아닌 시험을 망친 다른 이유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판단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판단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스스로 이런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익혔으니 앞으로 다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심판하게 될 때면 그 심판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지치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낙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인지치료가 고정 마인셋과 그 심판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지는 못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게끔 만드는 고정 마인셋의 기본적인 가정, 즉 사람의 자질은 고정돼 있다라는 생각에 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틀을 심판에서 성장으로 바꿔주지는 못하지요. 이번 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심판에 매몰된 내적 독백을 성장 지향적인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성장 지향적인 것. 이번 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심판에 매몰된 내적인 독백을 성장 지향적인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추천의 글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곽금주.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다. 실패에서 오는 좌절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다.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마인셋이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오랫동안 마인셋을 연구